오늘 일단 어제 그 마감 방송에 방송에 지금 제가 마이크 말씀드린 세팅 대로 때문에 살짝 오류가 시장에 있었는데 이제 반등이 올 어 거라는 오늘 예상을 일단 어제 드렸는데요. 그 마감 방송에 제가 미국의 이제 말씀드린 4월 CPI가 CPI가 소비자 물가 반등이 올 지수가 거라는 얘기를 5% 드렸는데요.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0.1% 미국의 낮게 이제 4.9% 4월 정도 CPI가 소비자 책정이 물가 지수가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5% 올라왔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후반에 다시 빠졌는데 책정이 장 되면서 초반에는 이제 시장이 좀 상승 많이 출발을 했습니다만 오늘 장 뭐 후반에 이제 전반적으로 후반에 외인들이 다시 좀 매도를 빠졌는데 하면서 빠졌고요. 장 초반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 나쁘지 출발을 않았던 했습니다만 오늘 뭐 그 전반적으로 장세였다는 걸 좀 외인들이 좀 판별하기 좋게 매도를 제가 이제 하면서 설명을 장 드리면은 초반에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기관 나쁘지 매수가 조금 않았던 들어오면서 그 장세였다는 걸 예상보다는 좀 나쁘지 않은 판별하기 장 좋게 제가 마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설명을 있습니다.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기관 매수가 조금 전체적으로 뭐 들어오면서 종목이 빠진 거라 예상보다는 나쁘지 상승한 거 않은 장 대부분 마감이라고 보시면 이제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데 전체적으로 시장 뭐 전체가 이제 종목이 빠진 하락했던 거라 요인 중에 하나가 상승한 거 보면은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승 코스피 종목이 좀 같은 더 많은데 경우에는 500 시장 종목 전체가 이제 그리고 하락했던 코스닥 요인 같은 중에 경우에 하나가 800 종목 보면은 상승했고요. 보시면 하락 아시겠지만 이제 종목은 뭐 코스피 같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한 경우에는 1000개 뭐 정도 1000대 뭐 한 그리고 1300 코스닥 정도 800 되는데 종목 상승했고요. 보시면 하락 아시겠지만 종목은 이제 종목으로 따지면 코스피 일단은 같은 상승 경우에는 흐름이었는데 종합 주가 1000대 뭐 지수로는 한 지금 1300 정도 되는데 조금 마이너스죠. 보합권인데 거의 조금 종목으로 빠지면서 따지면 일단은 장중반에 상승 좀 흐름이었는데 흘러내렸습니다. 종합 주가 중요한 지수로는 거는 뭐 이 조금 마이너스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보합권인데 종목이 더 종목으로 많으니까 따지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 시총이 큰 이 종목들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상승 주도를 종목이 더 하기 많으니까 때문에 주가가 시총이 큰 올라가야 되지 종목들이 않냐 마이너스 폭이 말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크면은 시총이 큰 이렇게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이 주도를 하기 약간 때문에 눌리면서 시총이 큰 끝나는 모습으로 볼 수 마이너스 있습니다. 폭이 그런데 조금이라도 크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평균적으로 코스피나 봤을 때는 코스닥의 시장이 오늘 약간 수급 흐름을 눌리면서 보면은 끝나는 모습으로 볼 수 연기금이나 있습니다. 기관계에서 그런데 좀 많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자금을 코스피나 코스닥의 투입하면서 오늘 시장을 수급 좀 흐름을 지지를 보면은 해줬습니다. 연기금이나 개인하고 기관계에서 외인도 좀 크게 많이 팔진 이렇게 않았지만 자금을 투입하면서 보합권이라고 이렇게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지지를 같아요. 근데 해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 개인하고 0.6%까지 빠진 외인도 게 크게 조금 팔진 의외긴 해요. 않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보합권이라고 이렇게 올라주는 게 보시면 돼요. 정상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 0.6%까지 쉽게 빠진 게 조금 여러분들이 의외긴 조금 이제 해요. 착각하실 만한 게 하나가 코스닥 뭐냐면 같은 아니 이게 경우에는 오늘 매입 좀 금액이 더 올라주는 게 정상인데 큰데 왜 이거는 이렇게 많이 쉽게 빠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착각하실 만한 게 하나가 자, 이 뭐냐면 매입 아니 이게 매입 금액이 금액이 더 큰데 거의 왜 원래는 이렇게 많이 1대1 비율로 빠지지? 맞다고 생각하실 보시면 돼요. 착각하실 만한 게 금액이 이 매수 매입 금액이 크면은 금액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원래는 거의 맞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맞는데 1대1 비율로 맞다고 이 보시면 돼요. 금액들을 금액이 매수 금액이 빠지는 크면은 주가가 장세에서 올라가는 거는 끌어올리기 위해서 산 원래는 자금이냐 맞는데 아니면은 빠지는 이 장세를 금액들을 막아주기 위해 그냥 빠지는 막아둔 하방 장세에서 지지라인에 걸어둔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금이냐 산 요 자금이냐 차이가 조금은 아니면은 있습니다. 빠지는 나중에 이제 장세를 주식을 좀 막아주기 위해 공부하면서 그냥 보시면 막아둔 아시겠지만 하방 지지라인에 걸어둔 흘러내리는 자금이냐 매물을 요 모으는 차이가 방법 조금은 중에 가장 있습니다. 싸게 사는 나중에 이제 방법. 주식을 그건 좀 보면은 공부하면서 하단 보시면 매도라인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매도라인에다가 흘러내리는 층을 매물을 모으는 둬가지고 방법 이렇게 중에 매수 가장 자금을 싸게 사는 걸어두는 방법. 형태라고 그건 보시면 보면은 됩니다. 하단 나중에 이 매도라인에다가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이 층을 길어지니까 둬가지고 뒤에서 다시 이렇게 매수 한번 자금을 자세하게 걸어두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 전반적으로는 장 나중에 이 초반에 부분은 상승세로 제가 조금 출발을 설명이 했는데 길어지니까 뒤에서 다시 종가에서는 이제 한번 조금 외인들하고 개인들이 조금 물량 전반적으로는 내놓으면서 장 초반에 마이너스 상승세로 출발을 큰 했는데 걸로 보여지고요. 종가에서는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외인들하고 요런 분위기가 뭐 내놓으면서 이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좀 더 빠지겠지만 왜 이렇게 시장이 보여지고요. 그러면 오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제 빠졌냐? 요런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분위기가 빠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이어진다 수 그러면 있는데 주가가 좀 더 아직까지는 빠지겠지만 이제 왜 이렇게 경계감이 시장이 100% 그러면 해소된 오르지 건 않고 아니라고 보시면 될 빠졌냐?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그렇다고 했는데 해서 왜 이 이렇게 종합주가 빠졌지? 지수가 뭐 2,400이 아직까지는 이제 깨지고 2,300까지 경계감이 훅 밀리냐 100% 이러진 해소된 않을 건 겁니다. 아니라고 빠졌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해서 잘 이 알아두셔야 될 종합주가 게 지수가 뭐 뭐냐면 이 2,400이 종합지수가 깨지고 어느 선에서 2,300이 멈출 밀리냐 이러진 것인가 않을 겁니다. 예측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잘 어느 알아두셔야 정도 될 게 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종합지수가 어느 선에서 잡아두고 멈출 투자를 것인가 하시는 이 습관을 들이시는 예측을 것이 좀 좋습니다.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어느 대충 정도 선, 분석한 그러니까 거를 좀 말씀을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드리면은 잡아두고 투자를 하시는 이 코스피는 지금 한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좀 2,400에서 좋습니다는 제가 이제 2,400, 그러니까 대충 분석한 거를 2,500권 좀 요 말씀을 사이를 왔다 갔다 드리면은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코스피는 이렇게 지금 한 박스권을 만들어 2,400에서 주다가 2,400, 주가가 뭐 이렇게 쭉 내려왔다 2,500권 요 치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하면서 있다가 코스피는 지금 한 차근차근 2,400을 올라가면서 만들어 또 주다가 내려오고 이런 주가가 식으로 뭐 이렇게 쭉 계단식의 내려왔다 상승이 치면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박스권을 만들어서 근데 요 계단식의 상승의 차근차근 주요 올라가면서 또 견인하는 내려오고 업체는 이런 뭐냐면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계단식의 상승이 아시는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근데 요 SK 계단식의 하이닉스 같은 상승의 큰 주요 우리나라의 견인하는 대표주들 업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총이 잘 가장 큰 아시는 애들이 삼성전자, 조금씩 회복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분야가 같은 이제 큰 회복하는 흐름에 우리나라의 따라서 대표주들 같이 시장 파동이 올라갈 시총이 거로 가장 큰 보시면 될 것 애들이 같아요. 조금씩 그래서 회복하는 당분간은 반도체 요 분야가 박스권이 이제 얼마큼 회복하는 나올 흐름에 거냐, 따라서 같이 그러면 시장 요 파동이 올라갈 박스권이 거로 언제까지 보시면 될 갈 것 같아요. 건지에 대해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당분간은 정도 요 박스권이 알고 얼마큼 투자를 나올 하셔야 거냐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요
쿼터까지는 적자를 유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재고량이 이 쿼터까지는 뭐 크게 소진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요 주요 사태의 원인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저희 이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자들을 대부분 이제 빼가면서 중국의 이제 국가 그 사업으로 반도체를 밀고 있어요. 시집을 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삼성이나 SK 뭐 이쪽에서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기술자를 뺏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은퇴한 사람들한테 이제 중국의 브로커가 와서 너 기존에 연봉 얼마였냐? 1억이었다. 내가 3억 줄게.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하자. 자, 연봉의 3배, 4배를 줍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스카웃으로 와가지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 3년 일할 걸 가서 1년에 보니까 벌써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중국 가가지고 뭐 이제 걔네들은 기술력이 전혀 없으니까 몰라요. 설비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예 기술력이 이제 뭐 0은 아니지만 기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다 그냥 어떻게 뭐 이렇게 산업 파일을 통해 가지고 가져와서 세팅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자들이 너무 그런 세팅들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3년 동안 얘가 알고 있는 그 기술력을 쏙 빼먹으면 이제 넌 됐어 가. 얘한테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9년치 연봉을 벌었지만 한국의 국가적인 손실은 조 단위로 얘한테 빼먹을 손해를 봅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은 국내 이제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를 따라오려면은 격차가 최소 10년에서 15년을 봤는데 최근 5년 안에 얘네들이 격차를 3년 안으로 좁혔어요. 그 이유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지만 사실 중국이 저는 굉장히 실수하다 이런 발언하면 안 되지만 중국으로 인해서 한국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반도체 시장도 점점 점유율이 조금 중국에 밀리고 있는 부분이 약간 있지만 기술력의 차이는 아직까지는 개분 맺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과 한국의 그 반도체 기술력 차이는 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년은 굉장히 크다고 보시고 있어요. 항상 신제품은 삼성이나 LG, 그러니까 SK 뭐 이쪽에서 먼저 나오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고 그 점유율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뒤에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이제 저희가 나스닥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 상승 출발 전망해서 이제 갔어요. 빨간불 들어왔어요. 장 초반에 뭐 코스피 0.3, 코스닥 뭐 0.7 이렇게 올라가지고 갔어요. 플러스. 그래서 오늘 다들 출발 좋다. 오늘 좀 상승하겠다. 자, 이유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올랐다. 이게 뭐냐면은 이날 수치는 2021년 4월 이후에 2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5%대 이상의 CPI 증가율을 보이다가 그러니까 최초로 4%대 상승률을 보였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앞으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상승하는 그 빅스텝은 절대 없을 건데 이제 쇼스텝 구간도 매달 올리던 거를 조금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아니면은 동결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뭐예요? 금리와 주가는 반대로 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 공식만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이 부분에서 만약에 동결이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 한 번만 나와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3에서 4%대 폭등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방주들을 굉장히 잘 세팅을 해두시면은 그런 폭등하는 장에 수익률이 2배, 3배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거품이 다 소화되고 물량이 다 소화된 바닥에 있는 주. 그리고 현재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리오프닝주. 팬데믹이 끝난 이 시점에서 기존에 잘 벌던 회사들, 그 회사들이 제일 크게 피해를 봤던 업체들이 다시 이제 살아날 거라는 전망이라고 보시면 벌던 회사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물가 지표인데요. 이제 기대 이하, 경기 소폭 하락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은 항상 제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중화권도 이제 4월 이제 물가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화권에서 기대 이하의 4월 물가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해 북아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중국도 이 물가 지수랑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항생 지수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홍콩의 항생 지수의 그 맥을 두고 중국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시면요, 생산자 물가지수 TI까지 해서 시장치를 이제 밑돌면서 경기 회복이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했는데
대략적으로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중국. 근데 중국인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가장 이 메인 수원이라고 보면 중국이 이제 바로 2등 서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CPI를 항상 관심 있게 매달 올라오는 거를 바로 주의 깊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매달 올라오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방송 전에 오픈해 드렸던 임창정 사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브리핑 해드릴게요.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뭔지는 모르세요. 모르시는데 임창정 사태가 뭐지? 뭐 기존의 종목들 뭐 하림지주나 뭐 삼천리 뭐 이런 것쭉 8가지 종목들이 올라와서 급락하는 거. 1년 동안 쭉 올라왔던 주가가 단 3, 4일 만에 폭락해서 마이너스 70%, 80%, 많게는 90%까지 때려봤는데 이런 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를 아시려면은 일단은 이 CFD라는 걸 아셔야 돼요. CFD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시면 나옵니다. 컨트랙트 CFD라는 거고 개인이 이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때 진입 가격의 청산 가격 차익을 현금으로 경매하는 장외 파생 계약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조금은 이해 가실 건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원인이 뭐냐면요. 무분별한 규제나 영향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거의 3만 명에 육박해요. 2만 7천 명이 손해를 봤습니다. 피해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어마어마하냐? 자, 이 CFD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기 CFD 이제 완화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금융위원회에서 투자 상품 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그러니까 내 투자 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부부 합산 1억 5천 또는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전문 투자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건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러프하게 개인들도 조금 접근성을 확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들이 이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들어가신 금액이 억대라고 쳤을 때 이 금액이면 얼마나 많이 손해를 받겠어요? 그러면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손해를 받겠어요? 몇 천억이 지금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SG발 폭락세대 주범인 CFD가 고위험성의 전문 투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 고위험 상품이냐면은 자, 장애 파생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레버리지를 좀 쓸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가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곱하기 10을 하면 10배까지 여기 보시면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사용 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레버리지가 한 4배 정도를 많이 씁니다. 이 파생계약 같은 경우엔. 근데 종목에 따라서 이제 좀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도 허용을 해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저희가 주식을 할 때는 하루에 마이너스 안전자산이 얼마죠? 30%잖아요. 근데 이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30%의 이게 상한가를 맞게 돼도 30%밖에 딱 안전장치가 걸려 있는데 이 그 선물 옵션 쪽 이 파생 상품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제가 10배 레버리지를 쓰고 10%가 빠졌다면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 100%예요. 그러면 그 돈은 30%가 이게 스탑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0이 돼요.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100%예요. 그래서 이 CFD는 사실상 이제 투자 전문가들만 이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애널리스트 쪽들만 이제 전문 투자자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원래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인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완화를 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네들이 영업을 했냐면 아셔두는 게 좋아요. 내가 이번에 이 종목 10배 갈 건데 요거 레버리지 뭐 10배로 해서 수익률 100% 내줄게. 1000% 내줄게. 1000% 내줄게. 100배 수익 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꼬임에 넘어간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브리핑을 한 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니까 임창정이 이거 갖고 있다. 30억을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임창정 공인이잖아요. 공인이 그렇게 투자를 했고 임창정 지금 이걸로 인해서 20억, 30억 벌고 있다. 투자해도 안전하다고 이런 식으로 낚시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분들도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벌레가 된 거죠. 휴지가. 왜 이게 휴지가 됐냐면 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 요게 이제 그 사태 중 한 종목이에요. 삼천리인데 삼천리 주가를 보시면은 삼천리 종목이죠. 주가를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여기서부터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사둔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주가를 차근차근 1년 동안 정말 진짜 공을 들여가지고 이 정말 대단한 놈들이죠. 이렇게 1년 동안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투자자를 모아가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는 다들 뭐예요? 와, 나 진짜 좀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팔았으면. 근데 더 간다. 이거 뭐 한 70까지 갈 거다. 70만까지 갈 거고 이거 100만까지 갈 거다. 계속 올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때요? 투자자들이 돈을 빼요, 안 빼요? 왜? 1년 동안 차트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 빠진 적이 없어. 계속 올라왔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매물이 26%입니다. 전체 매물의 26%고요. 보통 지금 여기서 낚시를 많이 당한 거예요. 여기서 많이 낚시를 당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여기까지 사신 분들, 그러니까 얘네들 이 업체 쪽에서 산 가격대는 요때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 10만 원에서 10, 한 2, 3만 원에 요 종목을 얘네들이 샀어요. 자기 물량들을 채워놓고 투자자들을 쭉 끌어 모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물량을 40%를 쥐고 갔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이 두 종목을 합치면 얼마예요? 67%잖아요. 67%면 남아있는 물량이 이게 전체가 얼마겠어요? 33%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물량을 홀딩 시켜 놓으니까 이 물량이 뭐예요? 거래량이 없어요. 이건 지금 잠가놨어 얘네가. 들고 있어라. 매도 신호 칠 때까지 너네 쭉 들고 있어. 이거 내가 무조건 20배 수익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을 잠가 놓은 거예요. 잠가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이제 시장에 좀 거래량이 풀어줘야지 좀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딱 가려 놓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겠죠. 왜?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 그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없으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주가가 그냥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올려놨는데 얘네들이 이제 작전일을 디데이를 딱 정해놓은 거죠. 4월 이날.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아예 없죠. 없죠. 죽어 있죠.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물량을 가져왔다가 여기서 턴 거죠.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얘네들은 차익을 다 챙겨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투자했던 개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25%에서 한 30%들은 이 가격대에 물린 거죠. 네. 5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 간대. 근데 차트 보니까 계속 올라가. 떨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낚시질을 당하고 1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까지 가시죠. 그래서 요 사태가 이뤄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 드렸죠. 주식이라면 몇 가지 빠졌어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남지만 CFD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증거금으로 가지고 선물 옵션 형식으로 레버리지로 투자하기 때문에 대략 30%만 마이너스가 나와도 제 투자금은 0이 됩니다. 빵원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그 5월 주력주로 말씀드린 이 모니터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면 오늘 시장이 조금 올라오니까 17,000원대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추천드렸을 때 가격이 한 16,600원인데 지금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지금 이슈 단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한 요 시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요만큼 올라왔어요. 아직까지는 뭐 미비하죠. 1, 2% 정도 지금 상승을 했는데 요 박스권 넘어가면은 사시면 안 돼요. 예, 저는 하방에서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박스권이 넘어가면 16,700원 넘어가면 매수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매도 라인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기다리시면 되니까 지금은 아직 매수권 안에 있으니까 못 사신 분들은 아직 사시면 매도 라인 기다리시면 하방에서 꼭 잡아야 된다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건 매도 시점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제가 상담하면서 그 들었던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 70만 원 위로는 무조건 파시라고 했는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도 못 파신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던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 드릴 때 이거 시총 11조 원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시총이 14조 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 3조 원은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3조 원은 더 빠질 수 있어요. 지금 거품이 너무 심해요, 이 종목은. 앞으로 2027년도에 얘네들 시총이 12조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완전 거품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막 40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종목은 최대한 빨리 탈출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시총 11조 원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그럼 얘네 다시 올라갈 수 있냐? 자, 세력들이 뭐 끌어올리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적정 시총을 초과한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시거나 들고 가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시는 게 좋을게요. 오늘 제가 좀 방송을 길게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야 그리고 CFD 같이 파생 상품 같은 경우 선물옵션 쪽은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금이 많을수록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분산 투자 쪽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자산 투자하는 방식이나 그 섹터를 어떻게 잡아가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 배워가시면서 교육하시면서 진행하시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3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